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그동안 좀 등한시했던 부동산 방송을 하루에 하나에서 두 개 정도는 올릴 예정인데 오전에 하나 올렸죠. 네, 아사모 방송 그거 말고. 네, 그리고 브랜드 며칠 동안 작업을 했는데, 야, 이거는 우리 구독자님들께 꼭 알려드려야겠다. 멤버십 말고 구독자님들께도 알려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습니다. 자, 유레카미 시실입니다. 서울 아파트 바닥 시점을 찾았다. 여러 가지 도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짐작은 연말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 지표를 좀 발견을 했습니다. 자, 모든 자료는 네이버 카페에다가 자료실에다 알집으로 꿔서 올려놓습니다. 술친구 회원 가입하셔서 많이들 다운받으셔서 방송 때 보셨던 그래프를 상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올렸던 게 반등이 끝나간다. 이제 한두 달 내에 그것도 미약한 반등이에요. 2차 폭락을 대비하라. 연말까지. 그리고 브로마이드 주식 관심 있으신 분들 미국 300년 우리나라 100년 차트 브로마이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카페 가시면은 상세한 자료 있고요. 자, 제가 2021년에 아파트를 팔면서 서울 아파트 대폭락이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조정이다 이게 아니에요. 대폭락 자구를 하면 3억씩 5억씩 빠지는 거 딱 진짜 작년에 여러분들 목격했죠? 뭐 30년 부동산 하신 분들도 처음 봤대 이런 장을. 저는 이걸 예상을 했어요. 왜? 오파가 끝났으니까. 끝날 거니까. 그 당시는 끝날 때가 아니었지. 자, 제가 판 아파트도 6억이 빠졌습니다. 한 2억 반등했거든요. 저는 한 4억 추가로 더 빠진다고 봐요. 연말까지. 그래서 많이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전에 제가 요 방송을 했었죠. 최근 들어 이게 마스킹이 한 달이거든요. 월봉으로 오랫동안 쭉 빠진 거잖아요. 이게 작년 초에 대선 때 잠깐 반등했다가 박스권에서 놀다가 그냥 흘러가지고 작년 아마 9월 달부터 폭락이 시작됐을 거예요. 올 1월 달까지. 그 다음에 2월, 3월 달 반등하는데 이거 찔끔 반등하잖아. 이거 반등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냥 쉬는 거지. 추가 하락하기 위해서 잠깐 쉬었다 가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이 반등을 물론 아파트 개개별로 보면은 세게 반등하는 분들도 있어. 그런데 계속 하락하는 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수상으로는 약간 삼각형 패턴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렇게 빠지는 그런 패턴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징조가 많이 보입니다. 자, 요거 또 처음으로 선보이는데 이게 2020년부터 이거예요. 이게 그달의 상승 거래 월말까지 계속해서 신고가 될 거 아니에요. 상승거래도 신고가 되고 하락거래도 신고가 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승거래와 하락거래의 차이가 요거예요. 상승거래가 훨씬 많은 거죠. 자, 2020년이면 이거 불장일 때잖아요. 거래가 막 12,000, 15,000건 될 때야 이때가. 1200건이 아니라 12,000건이라고. 지금은 뭐 2,000건 됐다고 하는데 작년에만 해도 700건, 600건이었잖아요. 자, 계속 시뻘건 게 많죠. 빨간 거. 이게 2020년 7월부터 제가 이거를 세팅을 시작했거든. 그 전 거도 제가 나중에 시간 내서 이거 할 때 시간이 걸려요. 매일매일 하는 거, 이거는 매일매일 했던 거거든. 근데 나머지 6개월 동안 데이터 추가로 업데이트 할 거고요. 자, 잠깐 이렇게 조정받을 때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요게 주가예요. 이게 아파트 가격 실거래가 지수예요. 자, 그 다음에 2021년 이제 연말에 대폭락이 시작되는 건데 연초까지는 괜찮았죠? 주가가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면서 빨간색이 계속 많잖아요. 뭐 약간 쉰 적도 있지만 이렇게 그쵸? 근데 연말부터 현격하게 상승 거래가 줄어들죠. 아예 거래도 줄어들잖아. 거래도 줄어들지만 상승 거래도 당연히 줄어들잖아요. 그래가지고 10월 달에 월봉 기준으로는 10월 달에 상투고요. 일봉 기준으로는 11월 15일인가 그래요. 제가 데이터 세팅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로 한 거예요, 이거. 그리고 나서 1월부터 보세요. 거래도 줄더니 상승과 하락이 거의 없어. 요때가 아마 600건 될 때인가 그럴 거예요. 작년 2월 달이 아마 600건인가 이때가 저건 같은 건 그래요. 하락거래가 막 늘죠. 상승과 하락과 이제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락이 더 많죠. 하락이 더 많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건 하락 신고된 건수가 더 많다는 얘기지 하락폭은 하락할 때마다 2, 3억씩 떨어졌잖아요. 올라갈 때는요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올라갔어. 떨어질 때 보세요. 계속 하락거래가 많잖아. 자, 올해 들어서 1월 달도 급락했죠. 이게 마이너스가 많잖아. 그런데 2월부터 상승거래가 더 많아. 그런데 3월 달 들어서 거래가 좀 주는 느낌이에요. 아직은 뭐 집계가 진행 중이지만. 자, 이걸 봤을 때 상승 거래가 아직도 많긴 하지만
전체 거래가 줄고 힘도 약하다. 그래서 저는 이게 3, 4, 길어야 4월달, 5월달 정도? 그러니까 지금 2, 3월달 반등하는 것도 약해요. 이거 지금 봤잖아요. 방금 이거. 지금 보세요. 2월달 반등하죠. 3월달 아직 반등 중이죠. 근데 이 하락한 기울기를 보라고, 기울기를. 1월까지 폭락했다가 1월 달에 저기 13 대책 하면서 뭐 규제법 풀고 다 풀고 거기다가 보금자리 특례 보금자리로 해가지고 대출도 수월하게 해갖고 집 사게 하고 하니까 또 가격 메리트가 생겼잖아요. 또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이거는 상승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추가 하락을 위한 약간 어떤 그 플랫폼 매물대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시점을 어떻게 잡는 거냐. 일단 이걸 보시면, 이건 오전에 방송한 거예요. 서울 아파트 이렇게 폭락하는 거. 이거는 경기도 아파트 폭락하는 거. 지금 송파구가 제일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빠진 순으로 반등하죠. 그쵸? 근데 노도강은 계속 빠져. 그쵸? 용인수지도 계속 빠져. 자, 여기 특히 광명이 갑자기 최근에 급락을 하더라고. 과천 약간 반등, 수원 광교가 센 반등, 그다음에 여기 뭐 구리 반등, 뭐 이 정도예요. 부천 중동 반등, 요 정도. 반등이니까 되게 약하게 반등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샘플로 삼아서 제가 강동구에 9개 동이 있거든요. 암사동, 명일동, 고덕동, 둔촌동, 상일동, 천호동, 성내동, 길동, 강일동에 각 동마다 10개 단지씩, 시가총액 10개. 어떻게 보면요, 고덕동은 아파트가 10개가 안 돼. 워낙 그라시움, 고레일 같이 큰 단지들이 있으니까 7개밖에 안 돼. 상일동도 아르테온 4,000세대 막 이러잖아요. 8개 단지밖에 안 돼. 나머지야 뭐 몇십 개 단지 되고, 특히 뭐 여기 길동 이런 데는 수백 개 단지야. 근데 다들 뭐 나홀로 아파트 막 이런 게 많잖아요. 성내동, 천호동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거를 2017년 1월 달을 100으로 놓고 동마다 초반에 둔촌동이 제일 많이 올랐어. 왜 그런지 아세요? 2017년 18년도에 둔촌 주공 재건축 이슈로 해가지고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갖고 둔촌주공 멸실된 이후로는 아마 둔촌 푸르지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올랐다가 작년 전반적으로는 10월달이 상투인데 조금 늦게 연말 연초에 상투 치는 동네도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빠진 데가 어디냐? 상일동 많이 빠졌죠. 상일동 아르테온, 고덕 자이, 그다음에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이런 데들. 그러다가 연초까지 빠졌다가 2, 3월달에 반등합니다. 고덕동에 뭐가 있어요? 그라시움이 폭락했죠. 그 다음에 고레일도 폭락했죠. 그런데 2, 3월달에 급반등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둔촌동은 반등했다가 다시 빠져요. 아직 암사동은 3월달 아직 신고가 안 됐는데 암사동과 명일동이 덩달아 빠져. 자, 이거를 시점을 요 2019년을 100으로 놓고 다시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요거예요, 요거. 여기가 2019년 1월을 100으로 냈습니다. 이때 그 12.16 대책인가? 이것 때문에 그 대출 제한 때문에 걸려갖고 연초에 좀 조정을 받았어요. 10월부터 조정을 받았었어. 그러다가 다시 뜨는데 이때 제일 많이 뜬 데가 신축인 상일동. 상일동이 제일 많이 떴어요. 전부 비슷하게 떴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작년 10월달 기준으로 해갖고 강동구 평균으로는 10월달이 상투입니다. 연두색. 그리고 여기 이거는 뭐냐면은 길동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나중에는요 옆으로 기었어요. 오른 것도 없고 내린 것도 없어. 거기는 나홀로 아파트들이 많고 소규모 단지가 많잖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폭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시점을 100으로 놓지 말고 상투인 시점을 100으로 놓으면은 요 하락률을 확실히 볼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요겁니다. 요거예요. 요거. 요렇게 했습니다. 요렇게 했어요. 이거 너무 이렇게 했습니다. 자, 2021년 10월달이 상투잖아요. 국토부에서도 10월달이 상투고 제데이터도 10월달에 상투고 거기를 100으로 놨습니다. 누가 많이 빠졌나? 자, 상일동은 4월달까지 한번 잠깐 반등했어요. 아르테온 신축들이 있잖아요. 자, 그리고서 제일 안 빠진 데가 성내동이에요. 3%밖에 안 빠졌어. 왜? 성내동은 소규모 단지밖에 없어요. 큰 단지라고 해봤자 성내동 삼성아파트, 아마 청구아파트 요 정도가 아마 시가총액 1등일 거예요. 동네에서는. 그 다음에 길동은 나홀로 아파트니까 오른 것도 없고 빠진 것도 없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오른 게 많이 빠지죠. 어디가 많이 올랐어요? 고덕지구, 상일동, 고덕동. 자, 보세요. 초록색이 초반에 먼저 빠졌어. 그러다가 이게 그라시움, 고레일 이런 것들이에요. 1월까지 폭락했다가 2, 3월달에 급반등을 하죠. 고덕동입니다. 마이너스 20%예요.
그리고 상일동 같은 경우는요, 연초까지도 오히려 올랐어. 아르테온, 고덕 자이, 고덕숲 아이파크, 그 다음에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고샘 푸르지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있지? 베네루체, 롯데캐슬 베네루체 같은 거. 그 다음에 폭락을 시작해갖고 최근까지 폭락했다가 반등했다가 3월달에 다시 밀리네. 그 다음에 고덕지구 신축들이 폭락을 하니까 기축이었던 구축은 아니고 기존 그러니까 재래 아파트, 재고 아파트 걔네들이 폭락을 막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해. 암사동은 2월까지 폭락하고 3월달에 아직 거래가 한 건도 없어요. 10개 단지인데 아직 거래가 없어요. 명일동도 얘네들 반등할 때 얘는 오히려 빠졌어. 그 다음에 3월달에는 약 보합 정도야. 천호동은 뒤늦게 빠져요. 뒤늦게. 천호동은 뒤늦게 빠집니다. 길동도 뒤늦게 조금 빠져봤자 별로 5%밖에 안 돼. 이거 여차하면요, 암사동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깨고 내려가 버리면 고덕동, 상일동 반등할 때 암사동이 추가로 빠지면 암사동이 꼴등이 되는 거야. 자, 이런 걸 따졌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을 드냐면, 고덕동과 상일동이 먼저 하락을 시작한 다음에 반등했다가 2차 하락이 한 4, 5월 달부터 시작될 거라고 봐요. 5월 전후에. 이때 다른 아파트가 반등 없이 빠지는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명일동이나 강일동, 천호동 이런 것들, 둔촌동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겠나. 그러니까 고덕동이나 상일동은 신축에 대한 메리트, 저가에 대한 메리트이기 때문에 먼저 바닥치고 반등했다가 2차 하락이 할 때 나머지 것들은 별로 반등 없이 그냥 계속 세워라 내워라 해서 빠질 수가 있다. 아마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 때 상투 치고 빠질 때입니다. 이때 미리 1년 반, 2년 전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죠. 기준금리 말고 시중은행 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 신용대출금리, 가계대출금리 이런 것들. 자, 근데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 말년에 상투치기 1년 전, 2년 전에 벌써 바닥치고 올라가고 있었죠. 기준금리는 나중에 올랐어요. 나중에 오르고 나서 아파트가 빠진 거예요. 실거래가가. 자, 그런데 재밌는 현상이 어떤 게 있냐면요. 지금 우리 금리 빠지고 있죠. 보세요. 신용대출금리 빠졌죠.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먼저 빠졌어. 한 3개월, 지금 3개월째 빠지고 있죠. 신용대출금리는 이제 빠졌어. 2월 달인가? 이게 1월 달인가 그래요. 3월 달은 아니에요. 아직 발표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가계대출금리가 지금 빠지고 있어. 자, 그런데 얘가 지금 반등하잖아.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때도요. 잘 보세요. 아파트가 폭락을 하기 전에 먼저 금리가 올랐었어요. 이렇게 올랐었어요. 자, 그러다가 여기서 한참 빠지고 나니까 반등하려고 그러죠. 반등하려고.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반등하려고 그래. 이때 금리가 빠진다고 이렇게 빠졌어. 그러다가 금리가 다시 올라. 그때 2차 하락인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번에도 금리가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한 3개월 정도 빠졌죠. 신용대출 금리는 이제 빠졌어요. 얘가 다시 오르면서 얘가 2차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로 생각을 해봤어요. 왜? 버블 세븐 무너질 때 이명박 대통령으로 정권 바뀌고 오세훈 서울시장 되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정권 바뀌고 오세훈 시장이 되고 약간 데자부 현식. 금리 패턴도 그다음에 나중에 가서 올 연말이나 내년쯤에 금리가 폭락하는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내리는 게 않을까. 미국도 지금 금리 이제 별로 못 올린다는 뭐 전망이 우세하듯이. 자, 그리고 요 차트는 아까 봤던 거 추세선 그린 거, 요 추세선 그린 거는 아까 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자, 엘리어트 파동도 넘어가는 거 마칠게요. 자,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게 요게 풍덩풍덩 빠지는데 아직 한 7, 8개월 이상 남았다. 과거에 요런 바닥 할 때 풍덩풍덩 빠졌는데 얘도 이제 막 풍덩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락한 지 1년 됐다고. 1년. 이때 다 2년 정도 있다가 바닥을 쳤다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서 버블 세븐 때 이명박 대통령 때 2년 빠진 다음에 반등했어요. 근데 지금 1년 빠졌다고. 윤석열 대통령 때. 그때 얘가 바닥치고 오르는데, 얘가 바닥치고 오르려면 올 연말 10월 11월은 대안이 된다 이거예요.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요런 거 올 때. 자, 근데 이거 보니까 한 1년 정도 반등하고 한 1년 정도 빠졌기 때문에 2년째 팔려고 그러면 본전돼 버리죠. 올랐다가 빠지잖아. 먹었다가 터해내고서 팔아야 되니까 본전되잖아요. 물론 양도세, 본전에 팔면 양도세 안 내지. 예.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이번에 반등은 얘보다 더 센 반등과 더 긴 오랫동안 센 반등,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재밌는 거는 여기서 얘는 구름대 하단까지 와서 반등했죠. 얘 지금 이제 구름대 상단이야. 요 하단을 가야 된다고 반등했다가 빠지는 거. 구름대 하단을 깨는 저는 모양을 생각합니다. 후행 스팬도 깨고요. 그래갖고 피보나치 23.6%, 38.2%, 요 피보나치 계산도 하고 요 추세선도 보고요. 여기 아까 그 30년 추세선 한 것처럼, 자, 이게 마지막 비장의 무기입니다. 요거는 88년부터 99년까지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IMF 김대중 대통령 때 반등한 거, 이게 8년이에요.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 6년 동안의 조정. 그리고 지금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때 상투 치고 빠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서 지금까지 빠져갖고 2달 정도 반등하는 모양인데, 자, 요 기간과 요거는 6년이고 이거 6년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이건 91년부터 98년까지, 이거는 기간이 더 길어요. 근데 얘를 제가 좀 기간 조정을 했어요. 좀 줄였어요. 줄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A, B, C 한 다음에 하나의 조정파가 끝나고 떴잖아요. 이 패턴이랑 요 기간이 딱 비슷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요 정도 와 있다고, 요 정도. 이때도 보면요. 반등하죠? 여기도 반등하죠? 빨간 거 보이잖아. 2달 동안 반등했다고. 0.7%, 0.68%. 지금도 0.23%, 0.46% 반등 중이야. 그런데 전 요게 남았다고 보는 거예요. 요게. 요거 보세요. 막판에 가면서 이때가 리먼 사태 터졌다고. 저는 이때 우리나라 PF 사태가 터지던 미국의 은행, 지방은행급이 아니라 진짜 메이저 은행급도 파산하는 그런 사태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일이라도 집을 살 수가 있어요. 저는 아파트 팔고서 그 대신 아파트 사는 직전에 고포스랑 달러는 바꿔야 돼. 아파트 이익금에서 그걸 가지고 달러랑 고퍼스를 들어간 거기 때문에 투더문까지 못 갈 수도 있어. 지금은 투더문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계속 1년, 2년째 들고 있는데 3년을 못 채울지도 몰라. 집을 빨리 사게 되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사게 되면은 여유 있게 정리해도 되는데,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제가 했죠. 제 기한이 되면 할 수 없이 정리해야 될 수가 있고, 아니면 투더문 가서 이익 실현할 수가 있고, 아니면 반대로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잘라야 될 수도 있고, 그건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몰라. 아직은 이 구간이지만. 자, 그래서 요거는 정말 그 100만 불짜리 차트예요. 요거 특히 요거. 근데 이때도요, 이명박 대통령 때도요 1, 2월 달에 반등했어. 그다가 이렇게 빠졌거든. 근데 지금도 2, 3월 달에 반등하고 있어. 이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갖고 A, B, C. 이때도 A, B, C. 그러면서 A가 끝나고 B파인데, 이 B파가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명박 대통령 때 반등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데 김영삼 대통령 때는 이만큼 반등했다고. 전고점도 넘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빠졌다가 이렇게 해갖고 이 패턴이 가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이거 넘길 수도 있잖아. 요렇게 돼도 여기서 머무는 기간 있잖아. 그러니까 8시간은 충분해. 그러니까 이번에 엘리엇과 같이 아파트를 사야 돼요. 그 사는 모임이 뭐예요? 아사모. 여기 요 아사모 회원들 방이고요. 여기에 제가 매일 아침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연구하는 회원들 관심 단지고요. 그 단지들은 아침마다 제가 이렇게 실거래가 변동된 거 있잖아요. 지금 44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44번 베네루체까지. 여기 실거래가 평수마다 실거래가 신고되면 이렇게 딱 빨간색으로 이렇게 찍혀요. 베네루체 찍혔네요. 이렇게 아침마다 제가 이거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을 안 보더라도 이것만 봐도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고, 또 그 차트를 여기에 다 올려놓고 있어요. 이렇게 특히 여기 베네루체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 그래프를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어제 이거 방송한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방송은 데일리는 뭐냐면 오늘 새로 신고된 것들만 그래프를 업데이트했어요. 이거 끝나고 아사모 방송 할 건데, 관심 있으신 분들 아사모 회원에 가입하셔서 많이들 와서 봐주세요. 리센치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볼 겁니다. 리센치 반등했네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하고 있죠. 자, 정리합니다. 서울 아파트 바닥 시점을 찾았는데, 그 바닥 시점에 찾는 도구가 한 열 몇 가지가 돼요. 근데 그게 다 같은 시점이야. 올 연말. 그러니까 11월, 12월을 기준으로 한두 달 늦을 수도 있고 한두 달 빠를 수도 있고요. 아파트마다 그건 사정이 다르니까. 자, 여기까지 방송하고 여러분들께 아사모
많이들 와주세요. 좀 이제 이거 끝나고 아사모 방송 찍어야 되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안의 상승장이 마감하고 앞으로 8년 정도 깊은 조정이 있겠다. 남양 특집의 그 부동산 시장이 오지 않을까. 가장 처음으로 가장 먼저 상대적으로 하락했거든요.